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네, 인권연대 오창희 국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국장님. 박종준이가 지금 경찰에 나갔어요. 네네. 관저 경우 때문에 못 나간다 그랬는데 오늘 나갔습니다. 지금 관저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상황인데 나갔다면은 이게 무슨 뜻으로 봐야 될까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요. 네. 일단 출석 요구를 계속 거부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면 예. 이제 박종준에 대한 체포영장이 나오게 되겠죠. 네네. 그럼 제가 뭐 예를 들어서 공수처거나 네. 또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입장이라면 네. 먼저 직원들 잔뜩 데리고 박종준을 체포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건 경호처 직원들이 어떻게 할 겁니까? 예. 막을 수 있나요? 못 막죠. 왜냐하면 경호법상 뭐 대통령이나 예. 대통령 부인을 경호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호법에 경호처장 경호라는 건 없거든요. 네네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경호처 인력이 이제 그야말로 무장 해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전 체포영장 발부가 임박했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출석한 거로 봐요. 뭐 그럴 이렇게 수 긍정적으로 있겠군요. 평가할 건 아니라는 거죠. 네네네. 왜냐하면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불응하면 그다음엔 영장에 의해서 강제 수사를 해야 되는 거고 강제 수사를 당하다 보면 자기네가 짜놓은 스크럼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경호처의 스크럼이 네. 깨지고 무너지니까 네네. 나가게 된 거죠. 아마 윤석열도 빨리 가서 조사받아야 너 때문에 나까지 피해 당하면 어떻게 아마 이런 요구를 했던 것 같고요. 근데 경찰이 이렇게 불러놓고 체포 안 하고 그냥 뭐 보낼까요? 아니,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지금 심각한 건 박종준이가 네. 지금 공무집행 방해, 예. 그다음에 다수의 위력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기 때문에 특수공무집행 방해에 예. 대한 범죄 혐의자일 뿐 아니라 예.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예요. 그렇죠. 몇 가지 대목이 있습니다. 예. 내란의 밤, 예. 12월 3일 저녁에 예.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이 윤석열이 불러가지고 네. 삼청동 안가에 가잖아요. 예예예. 예, 그 안가에서 저녁 먹고 그랬다는 거죠. 예예. 누가 불렀냐면 박종준이가 불렀습니다. 그렇죠. 그냥 불렀을까요? 예. 어디로 아니죠. 오라고? 뭐 그렇죠. 그다음에 안가는 경호처가 관리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내란 그때 이제 내란이 시작되기 직전이죠. 내란이 진행되는 과정도 그렇고 내란을 음모하는 과정, 네. 내란을 짜는 과정에서도 박종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예요. 예예. 중요 임무 종사자는 뭐 형을 세게 받아야 되는 뭐 사형도 가능하고 무기징역도 가능하고 7년 이상 징역에 처한 아주 중죄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박종준에게는 두 가지 차원에서 수사가 진행돼야 되고 네. 이 정도 사안의 혐의를 받는 사람이라면 네. 저는 뭐 조사하다가 바로 체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진짜 바보 같은 행위 아닙니까? 아니죠. 아닌가요? 경호처 안에 있다가 체포되면 네. 경호처의 스크럼이 무너지잖아요. 예. 근데 와서 체포되면 자기 혼자 잡히는 거죠. 그 어쨌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내부에 관저 내부에 그 지휘부에 그 우두머리가 일종의 경호처의 수괴가 지금 네네. 체포된 상황이라면은 그럼 경호처의 사기나 뭐 떨어지겠죠. 아니 그 사기는 이미 다 땅바닥에 떨어진 거고요. 그렇죠. 예. 아무리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지시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예.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잖아요. 예. 지금 경호처 직원들의 목소리가 계속 들리지 않습니까? 예, 우리 예, 뒤에 예. 너무 힘들다. 예. 거기 뭐 숙식이 제대로 될 리도 없고. 복도에서 그렇잖아요. 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네. 예. 그리고 이 엄동설안에 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기는 이미 떨어진 건데 예. 문제는 박종준이 체포되는 장소가 한남동 관저냐 예. 아니면은 저 미근동이라고 그러는데 서대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체포되느냐가 굉장히 달라진다는 거죠. 네. 윤석열 입장에서 보면 예. 박종준이 어차피 체포될 거 경찰청에 가서 체포되는 게 낫지 자기를 지켜주는 그 관저에서 체포되게 되면 네.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 같고요. 예. 뭐 제 입으로 얘기하긴 그런데 이런 분석 아무나 못합니다. 두 번째는요. 알죠. 네, 대한민국에서 경찰을 가장 잘하는 분이라고 뭐 이렇게 얘기해도 전혀 손색이 없어요. 우리 오창희 국장님. 네네. 두 번째 포인트는 바로 그 경찰입니다. 예. 박종준은 경찰 출신이죠. 경찰 출신이네. 그냥 경찰 출신이 아니고요. 예. 경찰이란 조직은 네. 사실상 경찰 대학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다고 봐도 돼요. 그렇죠. 경찰대. 네네. 그 예전에 조현호 경찰청장은 또 경찰대 출신이 아니어서 거기는 외무고시 출신이었죠. 그래서 굉장히 그 내부에서
왕따도 시키고 뭐 그냥 야 네가 뭔데 뭐 이런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경찰청장을 왕따시키는 건 아니고요. 예. 경찰청장 되기까지 조금 예. 고단했다 뭐 이런 게 있는 그 거고요. 얘기입니다. 네네. 예. 경기경찰청장 했었잖아요. 그때. 아니 그리고 본청장이라고 경찰청장도 했었죠. 이 경기경찰청장 때 그 저기 쌍용자동차 그 공장을 아주 정말 인간 사냥하듯이 그냥 무자비하게 진압을 했을 때에는 저 인간이 지금 뭐 출세를 좀 하려고 작정하고 있구나. 이명박한테 눈에 띄려고 애를 쓰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경찰대 출신이 아니어서 출세는 해야 되는데 한계는 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노동자들의 안전을 제물로 삼아가지고 저렇게 뭐 그런 사람도 했었구나. 있죠. 김석기라고. 김석기 그렇지. 서울지방경찰청장이었다가 경찰청장으로 내정된 상태에서 용산 참사 후문이 됐죠. 그래서 용산 참사를 일으키고 정말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갔고 그다음 경찰청장은 되지 못했으나 이명박이 보훈을 해줬어요. 그렇지. 오사카 총영사를 보내줬다가 승승장구하고 뭐 공항공단 이사장인가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지금 국회의원이 돼가지고요. 그렇죠. 삼선 의원인데 국회 외무통일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경찰관 출신들이 하여튼 뭐 개인은 그렇다 했을 박종준은 어떤 사람이냐면 경찰대 2기 출신이에요. 경찰대는 군대를 안 갑니다. 그렇죠. 지금은 없어졌는데 의경 전경부대에서 소대장으로 근무해요. 그러니까 소대장으로 근무하면서 군대를 대신 간 거예요. 그동안 이제 직장 생활을 한 겁니다. 근데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뭐 전경 부대에서 근무하더라도 진압 활동 이런 거는 의경들이 하잖아요. 전경들이 하고 거기 간 보니까 그냥 뭐 부대 잘 돌아가나 보는 정도의 정말 헐렁한 군 생활을 하면서 이때 뭘 했냐면 행정고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군에서 나오자마자 행정고시에 합격해요. 그건 뭐냐면 그러니까 군은 아니지만 저 전경부대 소대장 생활하면서 행정고시 준비를 한 거예요. 경찰대학을 나오면 경위라고 옛날 파출소장 계급인데 경위 계급에 임용되는데 행정고시 합격하면 갑자기 2단계를 떼어가지고 경정이 됩니다. 경찰서 과장급이 되는 거예요. 이 경위에서 경정까지 가려면 한 15년 정도 걸려요. 못 가는 사람들이 많고. 근데 고시 한 방에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경찰대 입학했다는 것만 가지고 보통은 순경부터 시작하는데 순경, 경장, 경사, 경위거든요. 이 과정 다 빼고 경위로 시작했죠. 그다음 군 생활 안 하는 군대 안 가는 대신 전경부대 소대장으로 있으면서 경정이 됐죠. 행정고시 합격해가지고 그리고 뭐 했냐면 바로 미국 유학 갑니다. 경찰관 신분으로. 그래서 거기서 석사학위를 받아요. 이 모든 걸 20대에 끝냅니다. 자 보세요. 취직해서 경찰관이 됐죠. 그다음에 군대 문제 해결했죠. 행정고시 봤죠. 합격했죠. 그리고 미국 유학 가서 석사학위까지 받는 건데 이 과정이 전부 다 국민의 세금으로 한 겁니다. 그러면 저 국비로 유학을 다녀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정말 속상한 거예요. 우리가 소위 경찰대 나온 사람들이 인재라고 얘기할지 엘리트라고 말할지 저는 동의가 안 되지만 그래도 엘리트 과정이라고 뽑아놨는데 간부 양성 과정을 만들어놨는데 결국 이 사람들이 자기의 입신양명만을 위해서 뛴 거고 국가 시스템 그 사람을 살뜰하게 돌봐주기만 했던 거죠. 아니 그 국비로 만든 그 인재가 나중에 괴물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승승장구에서 경찰청 차장까지 했는데 주로 어떤 파트에 있었냐면 기획 파트에 있었습니다. 기획 파트라는 건 이제 청장을 보좌하면서 뭐 페이퍼도 잘 만들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내 다른 직원들과 달리 일선에는 별로 안 가 있었고 경찰서장 정도 한번 하는 거고 주로 경찰청 본청에서 일했습니다. 국가수사본부가 어디 있냐면 경찰청 본청에 있어요. 친정이네, 친정.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에 가서 수사받는 거나 공수처에 가서 수사받는 것과 달리 경찰에 가서 수사받으면 박종준 입장에서는 편합니다. 그리고 데리고 있었던 직원들이잖아요. 경찰대학은 100명 또는 120명 정도가 4년 동안 합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끈끈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어디 안 가는 기숙사 생활로 하거든요. 그렇죠. 자, 어쨌든 우리의 그 포인트는 윤석열 체포 여부인데 이게 지금 사실 경호처의 수장이란 사람이 경찰 가가지고 그래서 체포까지 된다. 그런 상황에서 경호처가 과연 윤석열을 지킬 수 있겠는가? 지키는 신용을 낼 것 같습니다. 신용을 한다. 윤석열을 믿을 거 아니에요. 얘네들이 날 지켜줄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윤석열의 상태는 사실은 저도 정상인이라 이렇게 잘 가늠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말로 뭐 예. 지금 여러 소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한남동에 있을 거냐, 예. 뭐 마이바흐 타고 가지 않았냐. 그러니까 뭐 엊그제 또 합참의장 공관 벙커에 있다 뭐 이런 썰도 그런데 있고. 들어갈 거다. 그래 예. 엊그제 또 얼굴을 보여주기도 하고. 예. 근데 정말로 뭐 그럴지 안 그럴지 모르는데 이를테면 비슷한 사람을 내세워서 뭐 쇼한 거다. 이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저는 네.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그날 아니라 이제 뭐 오마이 TV에 잡힌 게 예. 만약 그렇다고 하면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예. 아니 사람을 살상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뭘 못하겠어. 우리 상식을 훨씬 벗어나 있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예. 어제 받은 제보는 경찰 고위직 출신의 시민이에요. 네. 고위직까지 지낸 분인데 그러니까 경호처 직원들 중에도 아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트워크가 있을 테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제보를 했다는 거예요. 예. 윤석열이 자꾸 총기 사용 얘기를 한다. 지금 총을 쏴서라도 뭐 어떻게 해라. 미친 새끼 뭐 진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혈 사태가 뭐 전면적인 유혈 사태 있지 않습니까? 예. 사람들이 쭉 서가지고 총을 막 쏘는 사태 네. 이런 거는 없을지 몰라도 예. 한두 사람이 정말 뭐 윤석열에 의해서 가스라이팅을 당했거나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네, 뭐 흥분 상태에서나 또는 의도적으로 도발하거나. 그 지금 차장하고 본부장이 네. 그 이름을 제가 뭐 까먹었는데 뭐 알아야 될 사람은 아닌 것 같고요. 그 김건희 차장은 인맥이라는 김성훈입니다. 김성훈하고 그 본부장 네. 그 둘은 이제 김건희 인맥이고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도리어 박종준이가 이들한테 제대로 보고도 못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닌가요? 그런 얘기가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그런 얘기가 경찰 쪽에서 자꾸 나와요. 그러니까 박종준의 후배들이 예. 그 얘기를 퍼뜨리는 것 같아요. 박종준은 좀 합리적이고 저는 어디 유튜브 하다가 경찰 출신 정치인에게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네. 박종준 합리적이고 유연하고 대화가 통하는 사람인데 네. 차장이 문제라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사람도 경찰대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의심이 되죠. 제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 합리적인 근거를 대야 된다. 그렇지. 또 그게 아닌 게 예. 박종준이가 박근혜 정권 때 경호실 차장을 지냈습니다. 이미 경호처 그땐 경호실이었는데 예. 경호처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제복은 아니지만 위계가 정확한 조직이거든요. 네. 군과 경찰에서 온 사람들이 모인 조직입니다. 네네. 그런데 여기서 처장을 제끼고 차장이 마음대로 한다? 그거는 희망사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종준을 지키고자 하는 주변 사람들의 좀 살뜰한 보살핌으로 보여요. 네. 자 어쨌든 그 김건희 인맥이 맞다면은 네. 그들이야말로 김건희 등에게 가스라이팅 당해서 이제 총기를 사용하면서 극렬 저지하지 않을까 이런 마지막 정말 한올 같은 그런 한올의 어떤 그런 그 우려 걱정을 하게 되는 건데 우리 저 국장님 보시기에는 이제 체포 작전이 곧 돌입될 것 네네. 같습니다. 돌입되면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뭐 2박 3일 정도 계속 아닙니까? 네. 예. 지금 일단 그러니까 수성전 같은 거 농성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 농성이 윤석열만 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 노동자들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지금 첫 번째 건거 때랑 달리 이제 두 번째 건거 네네. 2차 체포영장 관련해서는 네. 저는 경찰이 잘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그저께 밤에 예. 갑자기 내일 체포하러 들어간다. 그러니까 어저께 새벽에 체포하러 들어간다는 소문이 쫙 돌았습니다. 소문을 뭐 일구러 경찰이 그런 문자들 뭐 이런 게 뭐 카톡방 뭐 이런 데도 막 그랬어요. 네. 그래가지고 언론사들도 막 쫙 배치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 인근 호텔들 뭐 예약해가지고 들어간 유튜버들도 있었고요. 거기서 장면이 잘 나온다고 해가지고. 김용민은 속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아니 근데 그게 속내 안 속내가 아니라 그런 얘기가 돌면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경호처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새벽 4시에 올지 5시에 올지 6시에 올지 모르면 밤새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럼 어떻게 되죠? 진이 빠지죠. 예. 이런 거 한 2번 하는 거예요. 일부러 흘려요. 네. 근데 그게 속아 넘어가면 안 되지 거짓말 같아 하면서도 네. 대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제한된 인력이 교대도 못 해주면서 우르르 나와가지고 이 추운 날 쉬어도 그 복도에서 쉬어야 되고. 그러니까요. 그럼 어떻게 되죠? 우르르 넘어지는 거죠. 그렇지. 그리고 뭔가 지킨다고 하면요. 어떤 면에서 목숨 걸고 지킨다. 뭐 이런 상황이라면 인간은 뭡니까? 생각하는 동물이거든요. 그렇죠. 지켜야 될 이유가 자기한테 있어야 되는데 그 이유에서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켜야 될 게 기괴한 존재거든요. 그렇죠. 내가 지켜야 될 게 내란의 숙의 우두머리거든요. 내가 지켜야 될 내란의 우두머리의 부인은 또 엽기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아니 경호처 직원들이 뭐 외계인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예. 언론 보도들을 다 봅니다. 그렇죠. 더 중요한 거 가족이 있잖아요. 가족들이 얼마나 연락하겠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저 주변에도 경호처 아는 약간 고위급들이 있는데 네. 친구들이 막 전화하는 거예요. 네. 문자 보내고 너 공직생활 이렇게 마무리하면 안 된다. 너 다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전화도 못 받고 문자에 답도 못 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아하. 경호처 직원들 전체에게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네. 어떤 경호처 직원도 한국에서 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나온 사람들이에요. 예. 다 친구들이 있고 가족이 있고 친척이 있어요. 누가 걱정 안 하겠습니까? 네. 근데 너 정말 똑바로 처신해야 된다. 네. 너 신용만 내. 예. 경찰이 잡으려고 그러면 피해.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이런 집단이 윤석열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진압하고 윤석열을 체포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물론 작전을 꼼꼼하게 세워야 됩니다만 그래서 1차 체포 때처럼 우스꽝스럽지 않아야 됩니다만 경찰 입장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참 아주 재밌게 돌아가는 상황인데 그러면 만약에 집행이 시작됐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우리 눈앞에 펼쳐질까요? 그러니까 지난번처럼 스크럼 짤 것 같아요. 우선은 그 이전에 차벽이란 걸 세워놨잖아요.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아니 지금 차벽을 세워놨잖아요. 예. 자동차를 이렇게 가로 세워가지고 차로 벽을 만들었는데 그거요 크레인 가지고 끌어내는데 뭐 몇 분 안 걸립니다. 예전에 광우병 촛불 시위할 때 경찰이 차벽 세우는 거 기억나시죠? 네. 시민들이 끌어냈죠. 네. 예. 그러니까 안 끌려가려고 무게를 무겁게 하려고 막 거기 정경 대원들을 태우고 그래가지고 자칫하면 위험할 뻔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시민들도 끌어낼 수준이에요. 차라는 게. 그럼 경찰은 중장비를 가지고 오면 못 끌어내나요? 네. 금방 끌어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몇 분 안 걸려요. 막아도. 그럼요. 그러니까 뭐 한 대, 두 대, 세 대, 다섯 대면 뭐 1시간 내에 다 끌어낼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 철조망 같은 걸 설치했잖아요. 예. 그건 정말 애들 말로 껌이에요. 왜냐하면 절단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이렇게 윤형이라고 원형이라고 하는데 바퀴 윤자를 써가지고 예. 윤형 철조망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 이게 이렇게 서 있을 때는 위협적으로 보이지만 누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도 들고 다닐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경호처 직원이 들고 다니면서 설치하는 거 봤잖아요, 우리가. 예. 그러니까 그거 자르면 그냥 누워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보기에는 근사한데 돌파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가만히 깔고 넘고 이럴 필요 없죠. 자르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고 근데 나면 그렇게 별로 위협도 안 되고 저지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을 깔아놓으면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감각이 없고 뭐 무슨 군대도 안 갔다 오고 뭐 그런 걸 해보지도 않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 앞에 신용만 있으면 예. 지난번에 그 윤석열로 추정되는 사람이 예. 진입로에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설치잖아요. 뭐 아는 예. 체하고 이것도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해 이랬을 거 아니에요. 아니, 도리어 그런 식으로 막 그 철조망 만들고 그러면은 법 집행을 방해한다 이런 인상만 강화시키는 건데. 그리고 인상만 아니라 실제로 실정법을 위반하는 거죠. 그렇죠.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되는 거고요.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소의 의지가 없다 이렇게도 규정될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자기 무덤 파는 행위죠. 네. 그러나 이 사람은 정신적으로 그런 상태에 있지 않아요. 그런 걸 판단하는 상태는 아닌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나가면 경호처 직원들이 있죠. 예. 이 사람들은 스크럼 짜고 있을 겁니다. 지난번처럼. 예. 그런데 1명, 2명 뜯어내면 뜯어지고요. 예. 또 하나. 한 3명, 5명 예. 정도만 뜯어내서 체포하잖아요. 수갑 채우잖아요. 예. 와르르 와야 됩니다. 그렇지. 그리고 3명만? 네. 그리고 이렇게 나 갈게 하면요. 예. 그냥 뭐 모세가 뭐 하듯이 열려요, 그냥. 아니 정말로요. 그러니까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 단계에서 고위직이나 뭔가 정말 이렇게 주거나 저렇게 주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광기 어린 경호처 직원이 몇 명이라도 있으면 네. 이게 두렵긴 하지만 예, 총을 쏠 수도 있다. 네, 있지만 예. 그러나 상대가 경찰에서 이를테면 지난번처럼 어수선한 게 아니라 네. 뭐 1000명까지 준비한다 이러잖아요. 네. 수백 명이 일사불란하게 쫙 들어오면 네. 그건 아무것도 못합니다. 거기서 그럼요. 금방 제압된다. 네, 그럼요. 자, 그럼 윤석열이는 네, 앉아서 체포를 당할까요? 그럼요. 앉아서 가든지 뭐 어디 화장실에 숨든지 하여튼 뭐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비열하고 야비한 모습 있잖아요. 예. 막 이런 모습으로 체포당할 것 같아요. 가만히 있어. 내가 내 발로 걸어 나갈게 당당하게 예. 이러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럴 왜냐하면 것 여태까지 같으면은- 그러지 않았잖아요. 네.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진지하게 야, 그 체포 얘기 나올 때 야, 다 필요 없어. 내가 그냥 나갈게. 이러면 제일 멋있는 아니 모습인데. 그리고 나 때문에 왜 직원들이 고생해야 돼? 예.
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러지 말라고. 왜 갑자기 철조망이냐고. 왜 차벽으로 왜 막어. 네.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라 법 집행한다는데 이래야 멀쩡한 사람이죠. 그렇죠. 아니 어제 그 JTBC 보도를 보니까 네. 이번에 그 똥별들 그 5명 그 다 체포가 돼서 구속이 돼서 기소까지 됐단 말이죠. 근데 그 중에 여인형 네네, 등은 방첩사령관. 울었대요. 울었다고 합니다. 음. 근데 그 울음의 의미가 윤석열에 대한 배신감 이런 거였다고 하는데 아니 이걸 보도를 통해 봤다면은 경호처 직원들은 내가 만약에 이렇게 윤석열을 지켰다가 그 곤란한 상황에 놓였을 때 윤석열이가 뭐 자기를 거둘 수도 없을 뿐더러 뭐 거둔다 한들 뭐 달라지겠어요 상황이? 그래서 경호처 직원들이 예. 다수의 직원들이 복수의 직원이 언론을 상대로 여론전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저한테도 제보가 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떨 때는 경호처 직원이 직접 하는 경우가 아니라 경호처 직원이 누군가를 통해서 뭐 MBC 라디오에 나온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여기 너무 춥고 힘들다. 네. 그러니까 경호처 직원이 직접 한 게 아니라 직원의 지인이 알려준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 믿을 만한 사람이고 저도 경호처 직원이 전직 경찰 고위 간부를 통해서 저한테 얘기를 해준 거예요. 네네네.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면 우리 지금 김 선생님 말씀하신 그런 대목이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내부가 허물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도대체 이게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경호처 직원들이 구조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게 지난주부터 들렸어요. 경호처 직원들이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든지 하는 유의 얘기들이 네네네. 더 큰 목소리로 들리는 거죠. 그래요. 이제 뭐 그 무너진 겁니다. 저기. 체포영장 네. 집행만 되면은 이제 뭐 순식간에 제압하고 붙잡을 수가 있다. 이 말씀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윤석열까지 체포가 된다면 그러면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윤석열은 이제 살아서 감옥에서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고요. 네네. 예. 그래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뭐 민주당에서 이제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사면법도 개정해서 그렇지. 적어도 이 반일륜 범죄, 뭐 누군가를 고문했다든지 하는 반일륜 범죄, 네. 그다음에 반국가 범죄, 예. 그것도 뭐 예전에 통진당 이런 거 말고요. 예. 이렇게 진짜 내란을 벌리는 경우, 외환의 죄를 지은 경우 네. 여기에서 이제 뭐 중요 임무 종사 이상, 네. 우두머리, 수괴 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사면할 수 없는 법률 체계를 만들어서 교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전두환이가 학살자고 쿠데타를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국민통합이라는 이유 때문에 사면을 해주고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갔잖아요. 예, 재산도 예. 다 은닉하면서 예. 자식들도 떵떵거리고 잘 살고 그래서 어찌된 영문인지 뭐 손주가 사과하겠다고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2의 전두환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죠. 그렇죠. 아마 다음 정부는 그런 대임이 있을 겁니다. 난 그 다음 정부라도요. 예. 네. 예. 왜냐면 윤석열은 감옥 가면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예. 제일 많이 호소하는 게 뭘 것 같아요, 윤석열? 뭐라고 할까요? 아프다고 그러죠. 아프다. 나 아파 죽겠다. 예. 지금 큰일이야. 생명이 위험하다. 뭐 이런 얘기 막 할 거예요. 지난주에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 막 체포영장 집행 와중에 네. 코너 몰리면은 뇌출혈로 해서 하고 쓰러지어서 국군 이 서울지구병원으로 실려가 가지고 그래서 또 장기전을 또 모색한다. 서울지구병원이라는 게 네. 소속 군인데 예. 대통령을 위한 특별한 병원이거든요. 예, 사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익숙한 곳이죠. 없애려고 했는데 경호처가 없애지 네. 말라고 해서 네. 유지가 되고 있는 서울지구병원. 네. 또 거기 보니까 병원장 말고는 누구도 그 대통령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가 기밀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통령의 원장 닮고 건강. 삶아가지고 위중하십니다, 위독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뭐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죠. 예. 그러니까 끝까지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간단히 해결되는 게 예.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마무리해가지고 대통령직에서 파면하면 네. 지구병원에 못 있거든요. 그렇지. 그럼 다시 서울구치소에 와야 되는 거죠. 네. 서울구치소에서 아주 건강상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뭐 외부 진료는 해줄 수 있지만 네네. 구치소에서 살도록 해야죠.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변수는 그 아프다. 네. 이걸 그 구실로 해가지고
실려가서 아니 그러니까 예. 그 저는 하나의 인간을 이렇게 모욕하거나 하나의 인간을 조롱하거나 이러고 싶지 않은데 네. 여태까지 봐온 윤석열은 좀 그런 종류의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예를 들어서 내란을 저질렀습니다. 네네. 우두머리예요. 예. 그럼 적어도 예. 자기 부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깡패 조폭도 그렇잖아요. 그럼요. 자기랑 같이 움직였고 자기가 뭐 이렇게 전화하고 불러가지고 뭐 시키고 사전에 골프장 다니면서 네. 특전사 부사관들하고까지 골프 쳤던 사람이잖아요. 나름대로는 치밀한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주동 세력에 대해서는 네. 자기가 책임져야죠. 그럼요. 진술도 저 친구가 좀 형이 줄어들 수 있도록 아니 내가 막 윽박질러서 한 거야 이래야 되는데 다 나는 모르고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인간으로서 우리가 보통의 인간, 보통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서, 정의관념, 뭐 상식에서 크게 벗어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무엇을 봐도 그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예.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 맞습니다. 예. 자, 백골단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 사람, 근데 이게 네. 사실은 이제 관저 안뿐만 아니라 관저 안 얘기는 거의 다 한 것 같고요. 네. 관저 밖의 상황. 지금 이 극우 세력들을 준동시켜 가지고 어떻게든 하여간 이들을 동원해 가지고 자기를 지키도록 하는 것 같아요. 윤석열이가. 근데 이 젊어 보이는 이 사람들이 지금 백골단을 운운하고 있단 말이죠. 사실 더 경악할 일은 뭐 꽤 됐습니다만 십수년 전에 재건 그 서북 청년회도 있었습니다. 극우 단체 중에. 네. 이 적신당한 거죠. 4.3 때 수많은 민간인을 학살하고 또 상처를 입혔던 그런 서북 청년회의 재건 세력을 자처하는 놈들도 있었는데 백골단을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우리 오창익 국장님만큼 백골단은 뭐 대가리에 하얀 하이바 쓴 형사 기동대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집회 시위를 막는 게 기동부대인데 옛날 네. 전투 경찰, 예. 전투 경찰에 이제 직업 경찰과 그다음 전경이라고 군대 갔다 차출됐거나 지원해가지고 들어온 의무복무 의경들이 있어요. 전투 네. 경찰 순경이라고 하는. 네네. 그런데 이 전경들은 보통 방패 같은 걸 들고 네. 뭐 긴 쇠몽둥이나 뭐 이 정도인데 이 직업 경찰관으로 구성된 형사 기동대는 별로 무장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 야구 용어로 보면 호타 준적이요. 잘 때리고 잘 뛰어요. 그래서 돌멩이 같은 걸 던지니까 머리를 보호하려고 머리에만 화이버를 하나 쓰고요. 그다음에 청카바 같은 거 하나 정도 있고 뭐 사복. 그렇죠. 네. 청바지 같은 거 입고 굉장히 빨리 뛰면서 그러니까 뭐 누가 데모하는 학생이 있거나 노동자가 그러면 와락 달려 들어가지고 순식간에 채우는 검거조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직업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학생들도 자기가 아무리 데모를 잘하고 네. 아무리 잘해도 네. 백골단한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움, 공포의 대상이 됐던 거죠. 처음에는 정경이 막다가 어느 순간 백골단이 뒤에서 그냥 슬슬 놀다가 예. 갑자기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런 거 뚫려버리고 예. 무슨 책임 있는 역할을 하거나 뭐 데모 주동자거나 이런 사람들을 채가는 역할을 하는 게 백골단이었죠. 아하. 그러니까 군사 정권이 이 상징하는 국가폭력의 상징적 존재, 예. 악명이 바로 백골단이었던 거죠. 예. 근데 정치학자였잖아요, 저분이 지금 주무시는 원래도 분이. 진보 계열에 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네. 왜 잘해주지? 김민전이가 잘해주지 왜? 네, 하여튼 그랬는데 저분이 백골단과 함께 뭐 기자회견하고 난 뭔지 몰랐다. 그리고 기자회견 해놓고 취소한다는 건 뭐예요? 그건 정말 끔찍하고요. 한남동에 북한남 쪽에 있는 그 시위대들 깃발 중에 기가 막힌 게 많습니다. 네. 이를테면 예. 5.18에 참여한 군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모임이라는 게 있는데 네. 이 깃발이 제일 커요. 예. 그러니까 5.18을 부정하는 거예요. 윤석열은 대선 전에나 뭐 이럴 때만 되면 5.18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라고 거짓말해놓고 네네. 실제로는 5.18을 부정하고 그렇죠. 5.18은 뭐 북한 군인이 한 걸 거야 난 모르는데라고 얘기하거나 믿고 싶은 사람들에게 기대고 있는 상태죠. 서북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이게 반동의 정도가 예. 아무리 자기들이 지금 코너에 몰렸다고 해도 누가 코너에 몰리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갑자기 내란을 일으켜가지고 예. 국회의원이건 국민이건 무자비하게 살상하고 국지전까지 일으키려고 했던 미치광이 집단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코너에 예. 몰린 건데 지금 더 극단적으로 극렬한 방식으로 군사정권의 악질적
그야말로 국가폭력 기재를 끌어내질 않나 네. 이러고 있는 거죠. 정말 심판받아야 돼요. 무덤에서 악령들이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느낌에. 지금 좋아요. 그럼 일망타진하면 되니까. 일망타진하면 되니까.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또 나왔는데 네.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 차기 대선 주자로 32% 지지한다. 네. 이렇게 나왔고 2등이 그동안 뭐 홍준표니 오세훈이니 뭐 한동훈이니 나왔는데 갑자기 김문수가 8%. 네. 지금 극우의 거의 상징 아닙니까? 네네. 지난번에 그 강요들 내란 관련해서 사과하라고 시켰는데 혼자만 앉아가지고 난 사과 안 한다. 뭐가 잘못됐냐? 뭐 잘 그냥 구슬르면은 내란이 뭐가 문제냐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에요. 완전히 마탱이가 간 인간인데 즉 극우의 어떤 선봉장이 된 김문수가 2등이 됐다는 거는 뭐 물론 그 뭐 망해가는 거죠. 망해가는 지금 기본적으로 징후다. 예. 아니 김문수 씨도요. 저는 뭐 예전부터 알았는데 네. 그 전에 처음에 제정신일 때도 아셨던 그럼요. 분이었습니까? 네. 노동운동 열심히 했죠. 그다음 민중당도 하고 그러다가 네. 뭐 이것저것 안 되니까 출세하려고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 붙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 오가다 방송국 같은 데서 보면 네. 되게 창피했어요. 아 우리 오창희 국장님 했을 때. 네. 그러니까 이제 부끄럽게도 선배 네. 노릇도 못 하고 이렇게 돼 있다 이런 말은 막 해요. 묻지도 그런 말도 않는데. 했어요? 그럼요. 처음에 초선 때. 예. 그러다가 이제 국회의원 그러니까 그것도 권력이라 맞들이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뭐 완전히 뻔뻔해져 가지고 예. 그러니까 왜 이렇게 괴물이 됐는지 몰라요. 유명한 박노해 시인 같은 사람이 김문수하고 운동을 같이 했고 운동을 배웠거든요. 네. 김문수한테. 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극렬한 좌파 운동가였어요. 네. 좌파 노동 운동가였는데 네. 그러니까 극에서 극으로 가버린 거죠. 어허. 그러니까 운동 지형으로 보면 네. 약간 왼쪽도 있고 많이 왼쪽도 있잖아요. 김문수는 아주 많이 왼쪽에 있다가 예. 아주 극단적으로 오른쪽에 간 사람이에요. 뭐 예. 팔도 유람도 아니고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나이 아유. 먹어서 추한데 정말. 네. 그래도 어쨌든 2등이네요. 지금 대통령 그러니까요. 2등이에요. 예. 그러니까 막 가는 거예요 지금. 네. 그 뭐 내가 대통령이 될 일은 없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의미 있는 어디 좌파 쪽에 있다가 그냥 이름도 빛도 없이 사라지는 존재가 되느니 차라리 이쪽에서 2등 해먹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장관은 이제 더 이상 못할 거 아닙니까? 윤석열이 탄핵되면 예. 탄핵 인용되면 장관도 그만두게 되지만 그래도 뭐 나중에 그 뭡니까 김문수 TV 이런 거 통해서 슈퍼챗도 많이 받고 이러면 재밌는 거죠 말년에 뭐 누군가 불러주고 누군가 찾아주고 네. 누군가 박수 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좋아하는 캐릭터니까 네. 그러면 살겠죠. 지금 글을 보니까 뭐 김문수도 경계해야 한다 그러는데 김문수 지지율이 10% 넘겠습니까? 넘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계속 극단적으로 가면. 예. 그러나 20% 넘겠습니까? 뭐 또 예. 15% 넘겠습니까는 예. 별개이고요. 10%는 넘을 수 있을 네. 것 같다. 예. 자, 오창희 국장님은 또 검찰을 또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신데 검찰은 이번 내란과 무관합니까? 직접적으로는 무관하죠. 아 네. 그래요. 네. 오. 역할이 없으니까. 예, 아니 지금 보니까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아주 열심히 수사를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똥별 5명하고 경찰의 뭐 1순위, 2순위에 해당하는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을 구속 기소했는데 아니 검찰도 많이 관여돼 있는 걸로 민주당의 그 추미애 의원이 또 얘기를 했는데 네. 아니 그러니까 검찰은 지금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거 정권의 뒷배가 네. 검찰 권력이고 예. 검사 독재 정권이라는 건 100% 사실이지만 네네네. 내란 사태에서는 네. 그건 총질하는 사태잖아요. 그렇죠. 사람 잡고 어디 가두고 고문하고 네. 뭐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를 못하도록 방해해놓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이때 역할은 군과 경찰에게는 명확히 주어지지만 네. 검찰은 훨씬 뒤에 사후적으로 쓰는 카드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내란이 이제 몇 시간 동안 진행된 거 아닙니까? 하여튼 그 동안에는 검찰의 역할이란 게 없어서 그러니까 악당이 아니어서 내란에서 일을 안 한 게 아니고 네네네. 악당은 맞아요. 네. 제일 나쁜 악당이 어떤 면에서 군 경찰보다 훨씬 악질적 악당인데 자기들 역할 자체가 내란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없었다는 거죠. 아. 그래서 천만다행으로 지들 입장에서는 빠진 거죠. 예, 알겠습니다. 정말 무관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열심히 수사하고 있는데 자기들의 어떤
비위를 덮기 위해서 그럼요. 남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아유, 정권 끝나면요, 갑자기 명태균 게이트에 대해서 열심히 수사할 거예요. 뭐 윤상현, 뭐 또 누굽니까, 저 나경원, 네. 예? 또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 추경호, 뭐 예. 많은 사람 걸려 있잖아요. 지금 네네. 홍준표도 걸려 있고 예.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검찰이 어떻게 하나 보세요. 아, 정말 하루 아침에 돌변해가지고요. 뭐 예. 이야기가 쏟아져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예. 검찰은 늘 그런 식으로 살아남거든요. 예, 예. 그래서 마치 자기들이 정의로운 것처럼 마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네. 차기 정부가 빠지지 않아야 될 핵심적인 함정 유혹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결국에는 이제 그 검찰은 정권이 민주당으로 넘어가면은 만약에 그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민주당이 검찰 개혁을 생각할 수 없도록 완전히 그냥 이쁘게, 네, 이쁘게. 칼을 들고 나타나가지고 네. 그냥 이 과거 윤석열 정권의 이런 정말 밉상이었던 자들을 하나둘씩 쓰러뜨리면서 검찰 개혁에 대한 어떤 대의를 사실상 물타려고 할 것이다. 아, 그래요. 속어 넘어가면 안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정말. 정권이 바뀌자마자 곧바로 제 생각에는 한 3개월 이내인데 네. 검찰청을 해체하는 네. 검찰 개혁 작업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게 모두를 위한 길이고. 네. 알겠습니다. 권력기관 전반적인 다 손을 봐야 됩니다. 진짜 뭐 경찰도 그렇지만은 네. 이대로 그냥 내버려둘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자, 그래요. 우리 오창익 국장님과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제 체포는 시간 문제고 이제 곧 긴 이런 한 달 정도가 됐습니다. 한 달하고도 일주일이 지났군요. 이 혼란은 이제 곧 수습이 될 그런 국면이 될 것이다. 체포가 되면 일단 극우 세력 춘동도 이제 많이 잦아들겠죠. 그 어디서 데모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이 사람들은. 뭐 네. 헌법재판소로 가겠죠. 그러니까 지금 하루하루가 답답하세요. 네. 시민들, 저도 그렇고 제 주변 사람들도 아이고, 가족들 다 그렇지. 아침마다 새벽에 뭐 폰 보고 그렇지. 체포됐나, 잡혀갔나, 밤 사이에.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정은 그래도 1차 검거 때랑 달리 지금 과정은 일종의 공수처와 경찰이 경호처에 진을 빼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체포가 내일 될 것 같아, 오늘 될 것 같아 하면서 진을 빼는 과정이고 체포 영장도 지금 정확히 공개는 안 하는데 네. 기간이 굉장히 넉넉한 거로 한 3개월이라는 SBS 보도가 있었어요. 3주, 한 달 뭐 여러 가지인데 기한 적거든요. 3주 죄송합니다. 네, 네. 예, 그러니까 예, 그게 예. 정확히 언제는 모르지만 지난번하고 달리 굉장히 길게 했어요. 네. 그럼 못 버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답답한 아이고 네. 참 또 추운 데다 이러니까 답답한 고구마 100개 먹은 것 같은 마음은 있지만 네. 그래도 조금만 여태까지 참으셨으니까 참으시면 윤석열 체포 보시고 네. 그다음에 윤석열 체포가 이제 설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네. 진짜 선물이죠, 이거. 예, 그다음에 2월 달에 탄핵 인용되면서 예. 네. 그렇게 해서 조기 대선이 열릴 겁니다. 예, 또 3월에 새봄을 맞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뉴스 텐션 함께 할 텐데 뉴스 텐션 후에는 이제 좀 저희가 또 시식을 할 겁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뭐냐면은 권성동이가 와 세상에 김상욱 의원한테 가가지고 내 말이 농담 같냐 탈당하라 이렇게 압박한 거. 근데 본인이 김상욱 의원의 경우가 된 적이 있었어요. 지난번 박근혜 탄핵 그랬죠. 때. 네. 자, 그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 및 내란 특검 등에서 잇따라 찬성표를 던진 같은 당 김상욱 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농담하는 게 아니야. 탈당하는 게 맞지. 당에 도움이 안 되잖아. 당혹한 김상욱 의원이 웃음을 지었는지 권 의원은 웃을 일이 아니라며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아니야. 한두 번이 아니야. 아무리 헛헛거려가지고 당을 같이 하면 당을 받아들이는 이 같은 요구는 국회 본회의장 안에서 이루어졌고 권 원내대표의 목소리는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들릴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론과 함께하기가 어려우면은 같은 당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냐. 탈당을 진지하게 고려해 보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본회의 시작 전에도 김 의원과 김예지 의원, 안철수 의원 등을 따로 찾아가 특검법 부결 당론을 따라야 한다고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김상욱 의원은 일단 저는 탈당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건 전체주의적 발상이고 극우 정당에서나 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궤변이다. 저는 한마디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요. 우선 이 최순실 사태가 발생시킨 것은 우선 박근혜 대통령이 큰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러한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비판도 못하고, 비판은커녕 비호하고 이거 은폐하고 은폐하기에 바쁜 것이 친박 지도부였습니다. 그리고 당이라는 데는 평당원과 지도부가 있으면은 어떤 사태가 발생하면 지도부가 책임을 지는 거지 평당원이 책임을 지는 역사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번 사태가 발생한 가장 큰 원인은 지난번 공천 파동 때부터 있었거든요. 그때 친박이 전횡을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서 친박이 전횡을 있었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분노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저희들 다수당의 자리를 뺐지 않았습니까? 저희들한테. 그 이후에 이제 최순실 사태가 발생했고, 최순실 사태가 발생해서 국민의 95%가 대통령 회의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국민들이 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박들은 대통령 잘못이 아니다. 그리고 공과 사도 구분 못하고 대통령과의 의리를 어떻게 저버릴 수 있겠느냐는 이게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강변과 개변을 지금 늘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도부가 탄핵에 반대한다라는 방침을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탄핵이 좀 통과된 거 아니겠습니까? 초추가.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 정치인에서의 당연한 도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의리만을 강조해서 탄핵에 참여한 의원들이 잘못된 것이니까 먼저 당을 떠나라. 라고 이 주장하는 이 후화무치는 제가 여기서 뭐 비판을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은 사실 좀 부끄럽기도 하고 국민들이 이런 장면을 볼 때마다 정말 이제는 지겹다라는 그런 비판을 하실까봐 더 이상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제가 사실은 오늘 뭐 내란 죄를 뺐느니 마느니 하는 얘기를 잠깐 할까 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저렇게 명확하게 설명을 해줘서 이 얘기를 한 번 더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망설여지긴 합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 저 발언과 같은 현명함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시식할 상품은 셀프 탄핵 기념해서 목포 사장님이 다시 할인을 시작했습니다. 자, 바로 방어회입니다. 지난번에는 너무 화가 나서, 그러니까 내란 때문에 화가 나서 할인을 했는데 이번에는 탄핵이 돼서 셀프 탄핵을 기념해서 기쁜 마음으로 할인을 진행합니다. 자, 김용미 스토어의 방어는 양식이 아닙니다. 100% 제주산 방어회입니다. 게다가 당일 경매받은 방어회만 당일 발송해드려서 선도가 기가 막힙니다. 또 방어회는 두께가 중요한데 방어에 고소하면서도 부드럽고 기름지면서도 찰진 식감을 느끼기 위해서 방어회가 두툼해야 합니다. 바로 그 싱싱하면서도 두툼한 방어회를 김용민 스토어에서 특가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번 노마진 특가는 29,900원입니다. 네, 네이버에서 500g 방어회 검색하면 35,000원에서 6만원 사이인데 게다가 이 정도 퀄리티의 방어를 29,900원에 만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네, 주문이 폭주할 경우 배송은 하루 이틀 지연될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김용민 스토어에서 제주 자연산 활방어회 500g을 저렴한 가격에 맛보시고 윤석열 정권 타도의 그날까지 힘들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쇼핑이 투쟁입니다. 네, 자 우리 드시죠. 부장님. 네, 아이고, 네. 아주 그냥 요 근처에 방어회 잘하는 데가 있는데 줄 서 있는 분들한테 그러지 말고 집에서 추운 날에 밖에 줄 서지 말고 김용민 스토어에서 제주 활방어회를 구입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지경이에요. 맛있네요. 진짜 야. 맛있습니다, 여러분. 예, 요거 김에 싸서 한번 네. 고추까지 넣어가지고 한번 먹어볼까요? 아이고 우리 윤석열은 이제 그 교도소에서 회를 주진 않잖아요. 그럼요. 그 한 끼당 1,900원인가? 지금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네.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이고. 기본적인 거 밥, 국, 뭐 찬 두세 개 정도가 나오는데요. 찬이라는 것도 뭐 김치에다가 뭐 짠지 뭐 이런 정도 수준이어서. 네. 아니 근데 옛날에 사식도 넣었다가 요즘은 사식을 왜 안 넣어요?
사실이란 게 뭐냐면 그 자변이라고 부르는데 자기가 구매할 수 있는 그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도소에도 편의점 같은 게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사발면 종류 뭐 이런 것들도 되고요. 그다음에 뭐 참치캔 같은 거 반찬으로 쓸 수 있잖아요. 달걀, 지금 그렇죠. 예. 달걀, 뭐 무슨 마가린, 마요네즈, 뭐 네. 케찹, 예. 뭐 이런 것들 쭉 구매할 수 있습니다. 훈제닭 이런 거 그런 예. 것도 네. 저 사 먹을 수 있고요. 예. 그러니까 뭐 군대 PX 같은 데서 파는 거, 편의점에서 파는 거 네. 다는 아닌데 그래도 꽤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밥과 반찬은 부실하니까 네. 범털이라고 해서 좀 먹고 살만한 사람들은 그런 걸 쭉 차려놓고 먹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죠. 예. 근데 과일도 옛날에는 먹을 수 있고 과일도 자기가 사서 먹을 수 있는. 옛날에는 외부에서 음식이 들어올 수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적은 없어요. 그런 적은 없었어요? 그럼 내가 잘못 알았구나. 왜냐면 음식에 뭐 이상한 거를 타면 어떡하냐라는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교도관들이잖아요. 뭐 공범이 뭐 해치려고 뭐 그렇지, 어쩌고 그렇지. 그러니까 그걸 또 다 확인하기도 어렵고 음식은. 그러니까 음식은 자기네가 통제하는. 그렇지. 그러니까 뭐 피자 같은 걸 여기서 배송시켜가지고 먹게 하거나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군요. 그거 잘못 알았네. 제가 외부에서 음식이 들어오는 건 줄 알았다가 제가 감옥에 가봤어야죠. 예. 네, 이번에 우리 윤석열은 감옥에 가게 돼서 이제 정말 신세계를 만나게 되겠습니다. 뭐 지가 감옥 갈 줄 알았으면은 그 진작 대통령 있을 때 재소자들 처우를 좀 많이 좋게 만들어줬으면 자기도 혜택 보고 얼마나 좋습니까? 뭐 그런 식의 안목이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요. 네. 그리고 검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똑바로 했으면 얼마 전에도 김신혜 씨가 무기수가 아이고 세상에 25년 동안 살았잖아요. 그것도 네. 아버지를 죽인 혐의로. 그 검찰이 정말 엉터리였으니까 네. 수사를 해온 경찰도 마찬가지고 두 기관이 그 책임을 못 지웁니까? 이제 뭐 공소시효도 다 끝나고 그러니까요. 근데 25년 세월 동안 감옥에 있었던 거를 뭐 민사 뭐 국가 배상 보상은 할 수 있지만 네. 그거 가지고 얼마로 가름이 되겠습니까? 자기 세월을 그럼요. 젊음을 다 그냥 그럼요. 그 감옥에서 살았는데. 근데 그런 끔찍한 일을 했던 사람인데 네. 당시 뭐 담당 검사도 있잖아요. 뭐 김웅인가 뭐 이런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 반성 한마디 없어요. 사과 한마디 없어요. 김홍일? 김웅이라고 좀 약간 유명하지 않았나요? 김홍일? 아니요, 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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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김웅이 했었구나 그걸. 김웅은 뭐 여전히 그분을 진범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모양이던데. 그러니까요. 참. 공권력이 한 사람에게 그렇게 일생을 그렇게 망가뜨릴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자기 정신적으로는 김신혜 씨가 계속 진범이어야 자기가 유리하겠지만 자기 정신 건강을 위해서. 근데 다른 자기 인생을 누군가 그렇게 망쳐버린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김웅에게 앞으로 25년 동안 감옥에 있어봐라 그래봐요. 자기가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함무라비 법전에 따르면은 아마 김웅은 25년 살아야 될 거예요. 그 남한테 그렇게 부당하게 고통을 줬으니까. 근데 어제 박정훈 대령 판결을 어떻게 보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왜냐하면 1심이 군사법원이었잖아요. 네. 군사법원은 군인들이 재판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고등군사법원장이란 보직이 있어요. 원스타인데 그 사람이 부하들인 겁니다. 제복 입은 군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부터 쭉 인사로 통제를 받잖아요. 근데 어제는 이제 중앙군사지법이라는 데인데 1심 한 데가 사무소가 어디냐면 국방부 안에 있어요. 삼각지에. 그러니까 거기 있는 판사 입장에서 보면 자기는 삼각지에서 근무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예를 들어서 군 인사 우리가 알 게 뭡니까? 저기 연고도 없는 지역에다 처박아 놓으면 어떻게 해요? 라는 두려움들이 있어요. 판사가 그런 두려움을 안고 판결을 한 왜냐면 거군요. 군인이니까. 보직 관력은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법정에서 제대로 진실을 밝혀줄 거냐에 대한 의구심이 존재했던 거죠, 사실은. 막 엉터리를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박정원 대령 입장에서 너무 고생하는 거 아니야?
근데 천만다행으로 어제 전부 무죄를 했잖아요. 항명도 무죄고 상관 명예훼손도 무죄다라고. 아이고. 그럼 군사법원에 있는 판사들도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정말 엉터리가 됐잖아요. 윤석열 때문에. 그럼요. 그렇지만 어떤 시스템은 또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공수처가 좀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국회 나와서 얘기하는 거 반성하고 제대로 잡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어제 오동훈. 네. 경찰도 마찬가지고. 경찰도 뭐 저 윤석열 체포 뭐 자기들이 1000명을 동원해서라도 하겠다 이렇게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거고. 군사법원임에도 불구하고 박정원 대령에 대해서 전부 무죄를 선고하고 이렇게 대한민국이 망가지지 않도록 하는 힘들이 그래도 곳곳에 좀 있다. 그게 위안이 됐고요. 박정원 대령 전부 무죄는 정말 어제 모처럼 들었던 희소식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좋은 소식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어제 윤석열이가 이렇게 탄핵이 되고 구속될 위기가 놓인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이죠. 그 그런지 안 그런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하여튼 군사법원의 판사들이 원칙을 지켜줬다는 데 대해서 그냥 시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그 직위해제하고 막 이렇게 재판 걸어놓고 이렇게 괴롭히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정말 괴롭거든요. 예. 막 와이파이 안 터지는 이상한 뭐 창고 같은 데다 책상 하나 갖다 놓고 전화도 없는데 벽만 보고. 예. 그런 데다 갖다 놓고 그다음에 군대에서 그런 경우에 진짜로 면벽 반성을 시켜요. 벽을 면해서 벽만 보고 앉아 있게 해요. 그다음에 그 전에 뭐 법무부에서 출입국 관리 본부장 했던 차규근이라 지금 조국당 국회의원이 됐죠. 이 양반 같은 경우도 그랬거든요. 아이고. 이상한 창고 같은데 일부러 괴롭히는 거예요. 아니면 사표쓰고 빨리 나가라. 윤석열이한테 반역했다고. 김학의 법무부 차관이라고 나쁜 범죄자 출국할 때 그거 그 문제죠. 하여튼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 편에서 일하고 범죄를 진압하고 범죄를 단속하고 범죄자를 진압하기 위한 활동이 이 사당들에게 내란 세력들에게 보복당했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다음에 급여도 못 받아요. 뭐 이거저거 다 까고 차 변호사 어때? 차규근 의원은 아마 제 생각에 굉장히 높은 법무부 본부장이 높거든요. 1급인데 아마 수령액이 한 100만 원쯤인가 밖에 안 되는 거로 확 깎거든요. 징계를 받는 상황에서. 어허. 그러면 임금 노동자면 당장 생계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럼 사표 내면 될 거 아니야. 사표가 그렇죠. 안 되지. 왜냐하면 징계를 받는 중이니까 사표 수리가 안 돼요. 계속 거기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인사권과 징계권으로 사람을 괴롭히기 시작하면 사람이 정말 힘들고요. 그래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이 나올 정도로 힘들어지거든요. 죽는 거 말고는 활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이 새끼 그래서 감옥 가야 됩니다. 정말 이 나쁜 새끼 좀 혼나야지 진짜. 그동안 자기가 괴롭혔던 사람. 응? 아니 그리고 뭐 국민의힘에서 하는 얘기가 이재명이 때문에 뭐 수사과정에 죽은 사람이 몇 명이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건 거꾸로 해요. 윤석열 때문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수사를 뭐 세탁소까지 압수수색, 세탁소 주인도 죽겠다고 죽고 싶다고 그랬던 상황이잖아요. 아니 이재명 때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너무 수사를 가혹하게 하니까 그래서 그 수사 당하는 분들이 좀 살기 힘들어가지고 그런 극단적인 나만 건드리면 되는데요. 내 부하들, 내 직원들, 내 가족들을 같이 건드리는 방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볼모가 되는 거예요, 다. 네? 이재명에게는 뭐 정진상이나 김용 이런 사람들이 볼모가 되고 그럼 정진상, 김용 같은 사람들에서 멈추냐 그렇지 않고 그 사람과 같이 일했던 부하 직원들을 또 건드리는 거예요. 그럼 다 정신질환이고요. 다 구속시켜버리고 일단은 어떻게 건드리지 말라는 거죠. 나쁜 새끼입니다. 정말 나쁜 새끼예요. 자기는 상대에게 그렇게 악랄하게 해놓고 자기 살겠다고 경호처 직원들부터 해가지고 다 방패막이로 윤석열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당선되면서 했던 얘기가 국민 여러분 저는 앞으로 부하 뒤에 숨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언제나 예외 없이 누구 뒤에 숨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고. 네. 처음 봤어요 이런 사람. 진짜 이런 아주 인간의 아주 그 마지막 밑바닥 어느 정도인가를 아주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윤석열이가. 자 이번 주말에 확실하게 이제 민주주의 이름으로 지금 또 보도가 나왔네요. 국수본 경찰이
윤석열 2차 집행을 앞두고 지휘관을 총 소집을 했다. 이게 뭐 사실 직접 지금 영장 집행에 들어가는 징후일 수도 있겠지만은 또 경호처를 압박하는 수단이 네. 될 수도 있다. 예. 저런 뉴스 하나하나가 되게 긴장감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쉴 수가 없는 거야. 네. 또 대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경호처 직원들은 지금 휴가 내도 안 받아줄 거 아니에요. 아이고. 하여튼 지금 상황은 빨리 해결되고 경호처 직원들이 다치지 않는 선에서 네. 해결됐으면 좋겠고. 제일 좋은 건 윤석열이가 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안 나가잖아요. 안 나가지, 절대. 그러니까 핀셋으로 딱 찝어내듯 윤석열을 찝어내서 서울구치소로 보내야죠. 그래서 이 사람들도 좀 따뜻한 데서 쉴 수 있게 해줘야죠. 네. 제가 좀 예측 좀 하겠습니다. 요즘 네. 잘 맞아요, 제가. 뭐 이미 3월, 4월부터 계엄령 얘기했고요, 제가. 네. 금명간입니다. 금명간 작전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금명이라는 건 어느 정도 기간에? 금명이 오늘 내일이란 말이거든요. 네. 네. 금일 명일 이러잖아요. 네. 금명간 들어갑니다. 오늘 내일 사이에 들어갑니다. 네. 그 뭐 3주 받긴 했는데 뭐 장기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뭐 장기전까지 갈 이유가 없고 또 주말 되면은 또 나올 거 아니에요. 저 전광훈 신도들까지 해가지고 금명간이 아닐까. 예, 네. 이렇게 판단을 저도 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내일 아침이나 뭐. 네. 혹은 뭐 오늘도 뭐 오후에라도? 수 네. 있는데 뭐 오늘은 지금 날이 너무 환하게 밝아와가지고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금명간에 이제 작전이 들어갈 것 같고 들어가도 무난하게 우리 오창익 국장님 말씀처럼 무난하게 이 상황을 장악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윤석열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또 김건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것도 관심인데 도주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네. 적어도 대한민국 땅에서는 도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어떤 짓을 하다 걸리면은 더 망신이죠. 그리고 뭐 더 말할 나위 없는 탄핵 사유가 될 것이고 오늘 뷰포인트 제대로 짚어드렸는데 한번 그 과정들을 지켜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창익 국장님 오늘도 아주 정말 제대로 된 전문가로서의 그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또 조만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월요일 뵙겠습니다.